자, 이번 시간은 논리, 저번 주에 제가 조금 이렇게 약속을 드렸듯이, 우리 시퀀스 파트에서, 시퀀스 파트는, 논리 회로 파트랑, 그 다음에, 회로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원래 이 논리 회로를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실제 이 논리 회로는 소방에는 거의 뭐 쓰이지 않고요. 우리 뭐 전자통신이라든지, 우리 뭐 전자계산기, 그래서 전자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필수인데, 소방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리 회로는 그렇게 가성비가 좋지 않은 파트다. 근데 2년 전부터 이제 논리 회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 논리 회로가 보통 한 뭐 1년 반 또는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문제였고, 제가 기본 강의에 올려놓은 회로도는 이제 매회 거의 한 90% 이상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회로도는 조금만 이해하면 풀 수가 있는데, 이 논리 회로는 상당히 좀 많은, 그러니까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은, 물론 이제 전기과 나오거나 전자과 나오신 분들은 뭐 굉장히 쉽죠, 이런 부분이. 근데 비전공자들이 처음부터 접근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실제 이제 유튜브 다른 데 보시면은 거기에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솔직히 저 유료 강의 할 때도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포기하고 제끼고 가서 뭐 합격을 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제가 앞전에 유튜브 찍을 때 이제 왜 논리 회로 파트를 안 찍었냐면 가성비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핵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죠. 근데 이게 언제 또 안 나올지 모릅니다. 출제자가 지금 이 논리 회로 쪽을 좋아하는 출제자들이 오면은 출제가 좀 되는 편이고, 그 출제자가 바뀌게 되면은 또 이 논리에는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또 안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거의 필기도 많이 안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지만은 거의 질문의 90%가 유튜브에 다 있는 내용이다. 근데 그걸 이제 제대로 안 보시고 이제 질문을 하시죠. 막 실제적으로 막 얼토당토하는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제가 뭐 강의하면서 처음 질문, 뭐 이런 질문을 내가 받아야 되나?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뭐 유튜브도 안 보고 기본 강의를 한두 번 정도 듣고 안 되면 세 번, 네 번 들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반복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다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나는 한 번 보니까 되더라, 나는 한 두 번 보니까 되더라, 나는 세 번 보니까 되더라.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조금 뭐 이해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뭐 몇 번을 더 봐야 됩니다. 몇 번 더 보고 써보고 이렇게 해야지 늘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위에 감을 따야 되는데 가만 쳐다만 보고 있으면 감이 따지지 않듯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짝대기 가지고 이렇게 뭐 나무를 치든지 가지를 치든지, 그죠? 뭐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뭐 아니죠. 그래서 뭐라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유튜브에서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특수부대 유튜브 해가지고, 뭐 저는 특수부대를 안 나왔지만은 뭐 나름 저 군대 생활할 때 많이 두드려 맞고 맨날 두드려 패더라고, 그때는 가니까. 뭐 했는데, 와, 특수부대 훈련은 막 조금 정신력을 가다듬어 보기 위해서 봤는데, 이거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그거 뭐 조금 저처럼 지금 좀 정신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멘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뭐 그런 것도 쭉 보면은, 물론 뭐 좀 과장된 게 있겠죠. 근데 훈련하는 거 보면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냥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몇 번 더 보고 하셔야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고민 끝에 이렇게 이제 다 그냥 문제에다가 여러분들이 쓰게끔 만들어주자.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아, 이거 자료 좀 주면 안 되냐고. 와, 이거는 제가 자료를요. 1번부터 몇 페이지까지만 딱 드릴 거고요. 뒤에 문제에 있는 문제에다가 제가 설명을 다 해놨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그 파트는 안 드릴 겁니다. 왜? 본인이 써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료실에 안 올려드릴 거고요. 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만 써가지고 이해를 직접 하시게끔. 근데 이제 지금 시퀀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걸 굳이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근데 제가 고민하다가 아예 기초가 없는 분들까지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이렇게 찍을 겁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찍을 건데. 자, 제가 여기서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만 자료실에 올려드릴 거고, 나머지는 자료실에 안 올릴 거예요. 왜냐면 그거 다 올려줄 거면은 또 그거 보고 안 써보거든.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아예 기초가 없는 분들을 위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레벨이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나? 이렇게. 그거는 본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예 기초가 없는 분들은 논리 회로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시퀀스 제어에서 우리가 이제 논리 회로 파트가 있고 회로드 파트가 있겠죠. 그래서 요 논리 회로 파트를 보면 부울 대수라는 게 있고 논리 회로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울 대수라는 거는 우리가 일정한 논리식이 있으면 이 논리식을 간소화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간략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논리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논리곱이라는 게 있는데 논리합은 플러스 있죠. 플러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논리곱은 A 곱 B. 뭐 생략해서 AB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리고 이게 이제 논리합은 또는 O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또는 점 그리고 and 그리고 이건 뒤에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논리회로라는 거는 이진수 즉 0하고 숫자 0하고 1만 가지고 이용하여 참 거짓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0이 나오면 출력 값이 0이 나오게 되면은 거짓 그리고 1이 나오게 되면 참 그러니까 결과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논리 회로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자, 우리가 A, B라는 입력이 들어가면 요게 이제 결과치거든요. 요게 이제 출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려볼 건데 입력 이제 스위치를 켜고 자 스위치를 켰어요. 근데 불이 안 들어와. 그러면 이제 0이죠. 출력값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입력을 시켰는데 즉 A, B 입력을 시켰는데 출력값이 1이 나와. 그럼 이건 이제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은 스위치 그리고 닫힘, 열림 그러니까 0이면은 거짓 그리고 1이면은 참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회로는 보통 이렇게 직렬회로, 병렬회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익히기 마세요. 이거는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우리가 부울 대수에 정리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힘들죠. 여러분들이 이제 간략화하는 게 이 부분이 좀 힘듭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뭐 전기과나 전자과 나오신 분들은 뭐 이거는 뭐 꿀이죠.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비전공자들은 이런 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놨죠. 부울 대수의 기본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간략화를 시키는 거예요. 간략화를 시키는데 A는 변수입니다. 변수. 그러니까 요 A에는 우리가 아까 이진수를 통해서 그죠? 0하고 1만 숫자를 집어넣는 데죠. 즉 2, 3 이런 거는 필요 없어. 무조건 0하고 1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게 우리가 소방에서 적용되는 게 뭐냐면은 중계기에 보면 딥 스위치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0하고 1 가지고 숫자를 맞춥니다. 번호를 맞추는데 뭐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중계기 만드는 회사에서 하니까
실제 소방 실무를 하면은 뭐 중계기 번호가 안 맞을 때 이 딥 스위치 맞추는 정도는 뭐 조금만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A는 뭐냐면 변수입니다. 즉 0 또는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넣어 보면 돼. A에다가. 그리고 최대치는 1이다. 최대치는 2, 3 이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플러스 0은 그죠? A라고 돼 있죠. 그럼 요 A에다가 0하고 1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0은 A 요리 돼 있어요. 그럼 A에다가 0 하나 집어넣고 1을 하나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요 A 값에는. 그러면 요 A에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잖아요. 1 플러스 0은. 그러면 이게 뭡니까? 상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값이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A로 표현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0하고 1 수치가 이렇게 나오면은 A로 표시한다. 이렇게만 개념을 잡으세요. 그러면 A에다가 0 집어넣고 A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무조건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1 해보세요. A 플러스 1. 요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머릿속에 정립을 안 하고 논리회로 문제를 푸시면요.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립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뺑글뺑글 돌아야 돼, 위에서. 자, 아니면, 자, A 플러스 1은 1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0하고 1을 집어넣어 보는 기라.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1이고, 1 집어넣으면 2가 아니고, 최대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이 나오죠. 이건 무조건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A에다가 0하고 1을 직접 집어넣어 보세요. 0하고 1을 직접 집어넣어 보면 이 값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개념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간략화를 할 때, 우리가 동일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지금 A 플러스 A는 A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A 곱하기 A 곱 A. 그죠? 이거는 A다. 그러니까 요거는 동일의 법칙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AA라고 되어 있으면, 요거는 A다. 요건 아셔야 돼요. 요거 뒤에 보면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하나 정리하시고요. A는 A다. 요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A 반은 1이고, 그리고 A 곱 A 반은 0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A 플러스 A 바라고 되어 있죠. 요게 1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는요, 청개구리라, 청개구리. 이놈의 반대라. 요게 0이 들어가면 요거는 1이 되고, 1이 들어가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뒤에 보면 무조건 뭐가 나옵니까? 1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곱 A 바, 이게 0이라는 거는 여기 0이 들어가면 1이 되고, 1이 들어가면 0이 되니까 곱하기 하면 뭡니까? 이건 무조건 0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부정의 법칙. 그리고, 그러니까 A가 0이면 A반은 1이 된다. 요 개념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A반은 청개구리다. A의 반대다. 반대 숫자가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교환의 법칙인데, 뭐 요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결합의 법칙. 요것도 뭐 필요 그렇게 시험하고는 관계없어요. 요거 있죠. 분배의 법칙, 분배의 법칙. 자, 분배의 법칙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이제 수학 배울 때 산수할 때 기본이죠. 요렇게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 요렇게 이제 나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근데 답 적을 때는 꼭 이거 점을 안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A, B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답 적을 때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분배의 법칙이다. 그리고 이제 흡수의 법칙 보시면요. A 플러스 B 곱 B. A 플러스 A 곱 B는 A. A 플러스 A 바 곱 B는 A 플러스 B 했는데 이것도 뭐 시험하고 별 관계 없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 이렇게 이제 뭐 부정의 법칙하고, 그다음에 동일의 법칙하고, 그다음에 분배의 법칙. 이거는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흡수 법칙은 A 플러스 A 곱 B는 A. A 플러스 A 바 곱 B는 A 플러스 B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이 뭐가 된다? 요 값이 A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 값이. 그러니까 A 플러스 A. 그죠? 여기 보면 A 플러스 A가 여기에 돼 있지 않습니까? A라고. 그리고 A 플러스 A 바. 그죠? A 플러스 A 바도 A가 된다. 요거 하나 좀 알아두시고요.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핵심은 요겁니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뭐 공통인수를 모아가지고 가로 안에 집어넣거든요. 요 우리가 간략화 시킬 때 가로 안을 보통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요 안에
플러스 숫자 1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공통인수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요 부분이 이게 1이 되거든, 1이. 그러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 가로 안에 무조건 플러스 1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략할 때. 우리가 긴 논리식을 간략화 시킬 때는 가로 안에 플러스 1이 있으면 가로 안이 1이 된다.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1이니까. 있으나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 A라는 거는 이게 1A거든, 1A. B라는 거는 1B라, 1B. 예? 그러니까 앞에 1이 생략이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가로 안에 1을 만들어주는 게, 플러스 1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다. 요 머리 속에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모르 간의 정리라고 있는데, 참, 이 보면 막 헷갈리게 해놨어. 이거는 뭐냐면요. 부호가 바뀐다고 해놨죠. 즉 뭐냐면, 우리가 A 플러스 B에 바가 있으면요. 이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부호가 플러스에서 뭡니까? 곱하기로 바뀝니다. 이렇게. 부호가. 그러니까 정리하세요. 그럼 곱하기는 부호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같은 두 개 다 같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드모르 간의 정리라는 거는 부호가 넘어가면 바뀐다.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부정의 부정이죠. 부정의 부정. 부정의 부정이 넘어가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그 대신에 부호가 바뀐단 말이에요. 부호가. 요 개념을 잡으세요. 요거 정리하시고 요런 부분은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요게 요 뒤에 보면은 뭐 이게 뭐 있어요. 그게 이게 뭐냐면은 요것도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릴 건데 이게 지금 PDF 하면서 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요게 있네 여기. 요건 뒤에 하기로 하고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요 개념을 파악 못 하시고 논리 회로를 접근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못 풉니다 문제를.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요것도 자료실에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제가 적어서 조금 한 개라도 더 우리가 기초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게이트라고 나오는데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뭐 나트 게이트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뭐 복잡해 이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논리회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산기 쪽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엔드 주로 나오는 게 오와 나트, 난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는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요 세 가지가. 그래서 밑에 거는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표 관련돼서는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두셔야 되는데 자 이제 정리해 보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출력 받으셔가지고 이걸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빠릅니다. 그냥 이렇게 뭐 강의만 보면 이해를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AND라는 거는 AND 우리 교집합 있죠. 교집합. 그죠? AND A 그리고 B 아닙니까? A 그리고 B 그리고 AND A 그리고 B.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교집합을 제가 그려놨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가 창값을 만들 때 그러니까 1을 만들기 위해서는 둘 다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ND는 둘 다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표 보시면 둘 다 만족한 게 요거 아닙니까? 입력값이. 그럼 결과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둘 다 만족해야지. 진리값이, 진리표 값이.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AND, D죠, D. 이렇게 표현합니다. D, D. 이렇게. AND, D 모양이다. D 모양. 요게 AND.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논리 회로를 시험에서는 논리 회로라고 나올 수도 있고 무접점 회로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무논리라 암기하세요. 무논리. 그러니까 논리 회로란 말하고 같은 말이 뭡니까? 무접점 회로다. 무접점 회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있어요. 유접점 회로라고 나올 때도 있고 릴레이 회로 또는 시퀀스 회로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시. 그러니까 무논리. 그러니까 논리 회로하고 같은 말이 무접점 회로. 그 다음에 시퀀스 회로하고 같은 말이 유접점 회로다.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왜냐면 갑자기 논리 회로라고 안 나오고 무접점 회로라고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리식은 A 곱 B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A, B. 예. 그리고 직렬입니다. 직렬. AND는 직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AND는
자, AND는 D 모양이다. 입력값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 출력값 D 모양으로 우리가 논리 회로를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곱하기. 이렇게 표현을 한다. 곱하기. 그리고 진리표는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시퀀스 회로 또는 유접점 회로로 그려보면 직렬이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만약에 A 접점 그리고 B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직렬이죠. 이게 A, 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직렬로. 요거는 직렬이다. 요거 딱 써두시고요. 요거는요 논리회로 문제가 나오면 쭉 그 위에다가 기초가 없는 분들은 써놔야 돼. 이렇게 AND는 D 모양 직렬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다. 요걸 딱 써놔야 되고 둘 다 만족해야 된다. 이거는 둘 다 만족해야 된다. 요거 숙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이게 딱 접근하기 힘들면요 요거를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가닥수처럼 공공표발전 경외처럼 이거를 딱 써놔. 논리회로 문제가 나오면. 그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렬이라는 게, 자 우리가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전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직렬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AND 게이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요 스위치를 A라는 스위치를 눌리면 이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 접점, B 접점이라는 게 있어요. 즉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시퀀스 회로도 할 때 이건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자, 우측으로 가 있거나 위로 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 있으면 요거는 A 접점입니다. 즉 뭐냐면 평상시에 떨어져 있다가, 즉 뭐냐면 이 둘이 지금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물로 따지면 물이 막혀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딱 닫아버리면 뭡니까? 통과가 돼. 전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떨어져 있어. 평상시에는. 그럼 이거는 지금 A 접점이니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붙인다 하더라도 요 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죠? 둘 다 만족해야 된다 했잖아. AND 게이트는. 그러면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전구에 불이 온단 말이에요.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럼 병렬 같은 경우는 봐봅시다. 우리가 오화가 병렬인데, 우리가 오화 같은 경우에는 자 봅시다. 오화 돼 있죠. 이것도 정리하세요. 오화. 이거는 오화. 입모양. 오화. 그러니까 이게 입모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입모양입니다. 입모양. 요게 이제 입모양. D. 입모양. 적어두세요. 제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입모양이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더하기다. 플러스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곱하기고 플러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표는 우리가 이제 요거는 뭐냐면 또는 A 또는 B니까 뭐예요? A 또는 B는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기라. 즉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뭡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병렬이라고 하죠. 병렬. 그래서 이 병렬은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병렬이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병렬을 이렇게 그려보면 요게 병렬이죠. 이렇게. 여기 전구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니까 요쪽 눌리든 요쪽 눌리든 A하고 B가 있다. 그럼 요거 눌리든 요거 눌리든 뭡니까? 하나만 스위치가 동작해도 뭡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거 정리하세요. 요거 병렬, 요거는 직렬, 요거는 병렬. 요거 딱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종이 한 장에다 정리를 딱 하시고요. 하나만 만족. 그러니까 요게 입력값이 하나만 만족해도 뭡니까? 우리가 출력값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NOT라고 하죠. NOT. 자, 요거 정리하세요. 요거. 자, NOT. 요거 정리 안 되고 또 오시면은 또 가닥수처럼 우리가 기본 가닥수 정립 안 되고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NOT는 이제 부정인데 부정. 우리가 이제 인버터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요게 그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A가 입력값이 있으면 요게 세모에다가 똥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요게. 우리가 저 군대 생활할 때 보면 똥탕 튀긴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 청개구리다. 청개구리.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기에 여기 들어가면 요게 요 출력값은 뭡니까? 만약에 X다. 요 1이 나와요. 들어가면 거꾸로 나온단 말이에요. 1이 들어가면 뭡니까? 0이 나오는 거고. 거꾸로 우리가 하면 돼요. 똥이 하나 묻어 있다. 요 동그라미가 똥 표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A가 들어가면 A 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바가 들어가면 요거는 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나온다. 출력값이 not 부정이다. 그래서 입력값이 0이면 출력값은 1이 나오고 출력값이 1이면 입력값이 1이면 출력값은 0이 나온다. 반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요 세 개가 이제 기본입니다. 일단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난드라고 있죠, 난드. 자, 요게 이제 난드라는 거는 and의 거꾸로 반대라, not and예요. 이게 and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nd가 D 모양 아닙니까? D 앞에 똥 묻어 있어, 똥. D 앞에 똥 묻어 있으면 이거는 난드가 되고, 그러면 진리값은 어떻게 됩니까? 바가 붙죠, 바가. 예. 그러니까 똥이 들어가는 거는 바가 붙는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바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게 이제 뭐냐면 A 접점이죠, 이게. 이렇게. 그럼 만약에 요게 이제 B 접점이에요. 자, B 접점은 반대예요. 즉 뭐냐면 B 접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A 접점은 떨어져 있다가 붙는 거래 있죠. 스위치 떨어져 있다 붙는 거. 이거는 반대로 우리가 시퀀서 그 회로도 보시면 오프 스위치 있잖아. 오프 스위치. 그죠? 이걸 이걸 B 접점이랍니다. 즉 붙어 있다가 요건 통과가 돼요. 이렇게. 만약에 쉽게 해서 물이 흐르고 있다가 요걸 눌리면 떨어지죠. 떨어지면 물이 이제 차단이 되는 겁니다. 전기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B 접점은 좌측 또는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B 접점은 이거는 붙어 있는 접점이다. 이 스위치가 작동을 하면은 뭡니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로드 쪽에 보면은 오프 스위치하고 같은 거다. 근데 요거는 이제 표현할 때 반대니까 이렇게 바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위로. A 접점은 바를 안 붙이고 B 접점은 뭡니까? 바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A, B 바 돼 있죠. 그리고 AND의 진리표 값은 AND의 반대 값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OR은 not OR 해가지고 OR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OR가 O와 입모양이죠. 그 앞에 똥 붙어 있는 거예요. 똥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플러스인데 바가 붙어 있잖아. 그죠? 그리고 진리표는 OR하고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OR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 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 XOR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요게 한 문제가 나왔어요. 시험 문제 보면 이게 뭐냐면 XOR은 배타적 논리합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딴 거 필요 없고 배타적 논리합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논리 그림은 필요가 없어. 이거는 뭐 시험에 관계 없으니까. 근데 이것만 아시면 돼. 입력이 우리가 이제 진리표 값을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한번 물어본 게. 그러면 입력이 둘 다 같을 때 요게 있는 입력 있죠. 입력. 요게 만약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돼 있다. 요렇게 돼 있을 때 입력이 둘 다 만약에 0이고 0이다. 1이고 1일 때 입력 값이 같을 때 둘 다 같을 때 출력이 안 나와요. 이렇게 출력이 0이다. 그럼 반대로 여기가 입력이 0이고 1일 때는 요거는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진리표를 보시면 입력이 둘 다 같을 때는 뭡니까? 0이 되고, 그죠? 거짓이 되고, 그 다음에 입력이 둘이 다를 때는 결과값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진리표 물어본 게 있으니까 요 밑으로는 뭐 필요 없어. 시험 문제하고는 우리하고는 요 위로는 우리가 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위로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90% 이상 나오고 요런 걸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진리표라든지 물어볼 때 있으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그리고 A는 A 접점 그리고 A 반은 B 접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온 스위치, 오프 스위치로 생각하세요. 요걸 딱 머릿속에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요까지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요까지는. 나머지는 이제 교재를 보고 푸시면 되는데 우리가 논리회로의 치환을 한단 말이 뭐냐면요. 1대1로 변환합니다. 그러니까 이놈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출제자가 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드모로 간에 정리해서 우리가 요거는 여기 보면 AND회로, OR회로, NAND회로, NOR회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걸 적어놨어. AND회로하고 OR회로는 이게 치환을 시키면 1대1로 변환을 시키면 반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똥 3개가 붙어요. 3똥이다. 3똥. 똥이 이제 3개가 붙는데
부호가 바뀝니다. 우리 앞전에 드모르 간의 정리 보면 이게 너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플러스가 곱하기가 되고 막 이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치환을 하게 되면은 똥이 3개가 붙고 아오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어. 이건 뒤에 바로 문제가 나오는데 넘어가면은 1대1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똥 3개 붙고 부호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드가 뭡니까? 오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화는 넘어가면은 반대 또 3똥이 붙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엔드하고 오화는 3똥이 붙는다. 근데 뭐다? 이거는 부호가 바뀐다. 부호가 바뀌다. 부호가 바뀐다. 여기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난드하고 노아헤로는 이걸 제가 나노로 표현하거든요. 난드하고 노아헤로. 그죠? 나노는 이거는 넘어가면요. 2똥이 붙어요. 그리고 부호가 바뀝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바뀐다. 반대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똥이 2개 붙었죠. 그러니까 똥이 3개 붙으면 엔드나 오와 아오고 그 다음에 똥이 2개 붙으면 부호가 바뀌어서 2개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 이건 나노다 나노. 난드 아니면 노아다. 반대 3똥 반대 2똥. 요거 딱 정리하세요. 요까지 해서 요거 딱 문제 풀기 전에 요거 정립이 안 돼 갖고 오시면 문제 푸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확실하게 기본적으로 정립을 하시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